무겁지 않습니까? 벗는 걸 도와드리겠습니다. 구보기가 가채와 겹겹이 입은 오키의 옷가지를 벗는 걸 도와주었습니다. 묵직한 가채와 옷가지가 한 겹씩 벗겨질 때마다 방 안의 분위기는 점차 은밀해졌지요. 마침내 속옷만이 남았을 때 오키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저도 서방님의 환복을 돕겠습니다. 야담령가,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석천마을에 시모키라는 과부가 살았습니다. 오키는 그야말로 꽃처럼 고운 외모를 지닌 여인이었지요. 피부는 눈처럼 희었고 눈매는 붓꽃처럼 나긋했습니다. 마을의 남정네들부터 먼 고을의 사내들까지 그녀를 한번 보겠다고 아우성이었습니다. 과부이긴 하나 이리도 아름다우니 다가오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키는 한 사람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키의 마음속에는 머슴 구보기가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요. 구보기는 3년 전 마님의 집안에 들어온 머슴이었습니다. 말이 머슴이지 그 풍채며 외모가 웬만한 양반과 자제보다 나았습니다. 단단한 어깨에 넓은 등 거기에 글까지 읽고 쓸 정도로 똑똑했으니 그를 보는 사람마다 머슴으로 두기엔 아깝다 했지요. 다른 사람들에겐 다소 대면대면한 구보기가 오키 마님의 말이라면 껌뻑 죽었으니 마님 역시 구보기에게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었지요. 구보기 역시 오키를 좋아했지만 하늘 같은 마님에게 수작을 걸 수 없었기에 둘은 서로를 좋아하면서도 손 한 번 잡은 적이 없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석천마을에 현감이 오키를 찾아왔습니다. 현감은 손님방을 떡하니 차지하고 앉아 도무지 떠날 생각을 안 했지요. 보다 못한 오키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어인일로 현감나리께서 이쪽까지 행차하셨습니까? 부인이 나를 보러 오지 않으니 내가 와야지 어쩌겠소. 음흉하게 웃는 현감에게 오키가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현감나리와는 혼인할 생각이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리 찾아오지 마시어요. 내 곁에서 호의호식할 기회를 차고 정녕 여기서 홀씨아비와 함께 늙어갈 생각이요. 잘 생각하시오. 현감이 오키에게 다가가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오키가 당황해 몸을 빼던 때 구보기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밭에서 일하다 현감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급히 달려온 것이지요. 낫을 들고 저를 노려보는 구보기가 무서워 현감은 저도 모르게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아무튼 잘 생각해 보시구려. 내 이만 가보겠소. 현감이 구보기를 흘겨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구보기 역시 지지 않고 고목처럼 그 자리에 우뚝 서 있었지요. 현감이 사라지자 오키는 모든 기운이 다 빠지는 듯하여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구보기가 당황해 오키에게 다가가 물었지요. 마님, 괜찮으십니까? 너는 왜 이제 오는 거니? 현감이 두려워하는 건 너밖에 없으니 항상 근처에 있으라 했잖아. 오키는 속상한 마음을 괜스레 죄 없는 구보기에게 풀었지요. 구보기가 오키의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님. 추수철에 일손이 부족하다 하여 잠시 품앗이를 다녀온다는 게 일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멀리 나가지 않겠습니다. 오키는 자신의 신세가 처량하고 구보기에게 화풀이 한 것도 미안해 고운 두 뺨에 눈물을 또르르 흘렸습니다. 어련히 빨리 왔을 텐데 내 괜히 너에게 짜증을 부렸구나. 미안하다. 오키가 땀으로 흠뻑 젖은 구보기의 옷을 보며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슬픈 마님의 표정에 구보기의 마음 또한 찢어질 듯 아팠지요. 수고했다, 구보가. 오늘은 더 일하지 말고 들어가 쉬거라. 예, 마님. 구보기는 그리 말하고는 방에서 물러났습니다. 씻고 나온 구보기는 수건을 목에 건 채 일꾼방 계단에 걸터 앉았습니다. 구보기가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라버니, 깜짝이야. 달래 아니냐? 구복의 동생 달래가 뒷곁에 울타리 밖에서 까치발을 들고 구복을 불렀습니다. 달래는 남편과 함께 여행 중 구보기를 보러 이 마을에 며칠 머물고 있던 참이었지요. 이 야밤에 내 남편은 어디 가고 너 혼자 있느냐? 아직 해도 다 지지 않았는걸요. 무슨 생각을 그리 하시기에 불러도 모르세요? 그냥 추수 생각을 하고 있었다. 달래가 눈을 가늘게 뜨고 구보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거짓말, 또 마님 생각을 하신 게지요? 달래의 말에 뜨끔해진 구보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거 아니다. 요 며칠 오라버니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본 달래는 금세 둘의 사이를 눈치챘습니다. 오라버니도 마님을 좋아하고 마님도 오라버니를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오라버니,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마님도 오라버니를 좋아한다니까요. 구복은 깜짝 놀라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다행히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달래야,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라. 누가 들으면 큰일 난다. 달래는 구복의 말에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답답하니 그렇죠.
어머니가 기껏 잘생기게 낳아주셨는데 여기서 이리 허송세월만 하고 있으니. 에휴. 달래의 말에 구복은 입을 꾹 다물어 버렸습니다. 심란한 구복의 표정에 달래는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안 되겠다. 내가 도와줄 테니 나 며칠만 여기서 일하게 해줘요. 오라비를 보러 여기까지 왔는데 내 어찌 너에게 일을 시키겠니? 그냥 편히 쉬다 가거라. 달래는 눈을 반짝이며 씩 웃었습니다. 며칠이면 돼요. 오라버니는 마님께 추천만 해주세요. 달래의 거듭되는 요청에 결국 구복은 며칠 뒤 마님께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마님, 추수철에 쓸 일손이 필요한데 아이 하나를 써도 될련지요? 안 그래도 먼저 말하려 했는데 잘 되었구나. 그러려무나. 그리하여 달래는 마님 집에 여종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달래라 하옵니다. 그래, 반갑구나. 삭슨 잘 치를 터이니 며칠간 애써 주거라. 마님은 봄에 활짝 핀 꽃처럼 아리따운 달래의 모습에 조금 놀랐습니다. 여자 보기를 돌같이 하던 구보기가 어디서 저런 예쁜 아이를 알게 되었을까? 달래를 본 마님은 어쩐지 마음 한쪽이 불편해졌습니다. 달래는 싹싹하고 일도 잘했기에 추수철 일손으로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달래를 좋아했지요. 그럴수록 마님의 마음은 더더욱 불편해졌습니다. 어느 날 결국 참다 못한 마님이 먼저 구보기에게 달래 얘기를 꺼냈습니다. 너가 데려온 달래라는 아이, 일을 참 잘하던데. 어디서 데려온 것이냐? 어렸을 때부터 알던 옆집 아이입니다. 이번에 가족이 이쪽 마을로 이사 왔다고 합니다. 달래가 홍 마님을 불편하게 했습니까? 구보기는 양심에 찔렸지만 절대 오누이라 해서는 안 된다는 달래의 신신당부에 미리 생각해 둔 변명을 꺼냈습니다. 구보기의 말에 마님이 설레설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어여쁜 데다 일도 잘하기에 궁금해 물어본 것뿐이다. 마님은 그 말을 마치고 도망치듯 자리를 빠져나갔습니다. 그 후로도 마님은 다정한 구보기와 달래의 모습을 이따금 보게 되었지요. 땀에 젖은 구복의 머리카락을 뒤로 넘겨주는 달래의 모습이나 쭉 찢은 김치를 구복의 입에 넣어주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님의 속은 장작불처럼 뜨거워졌습니다. 구보기가 저 아이에게 마음이라도 있는 걸까? 여자에게 저리 다정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는데. 그렇게 마님 혼자 조용히 속을 끓이던 어느 날 혼자인 구보기를 마주친 마님은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구보가 요즘 달래와 퍽 친하게 지내더구나. 예, 말이 잘 통해 종종 이야기를 나눕니다. 달래를 생각해서라도 너무 가까이 지내지는 말거라. 관연한 남녀가 꼭 붙어 있으면 오해가 생기기 마련이다. 그리 말하는 마님의 태도에서는 냉정함이 뚝뚝 묻어나왔습니다. 구보기는 마님의 미움을 받는다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지고 또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마님이 조금 야속해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걱정은 감사하지만 마님께서 신경 쓰실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걱정 끼치지 않도록 행동하겠습니다. 말을 마친 구보기가 꾸벅 인사를 하고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구보기의 태도에 마님은 입을 딱 벌렸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리 말했는지도 모르고 구보기 저것은 맹추가 따로 없구나. 구보기의 무심한 말에 속이 상한 마님은 괜스레 마당에 돌을 차며 자리를 떴습니다. 부엌에서 그 대화를 몰래 훔쳐듣던 달래만이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요. 오라버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호호. 다음 날 저녁 달래는 구보기의 옷을 들고 마님이 계신 문 앞마당에서 일부러 서성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문 밖에서 어른거리는 달래의 그림자를 보고 마님이 말을 걸었습니다. 어찌하여 계속 서성이고 있느냐? 손에 든 것은 뭐고? 마님의 말에 달래는 조금 당황한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마님, 구복 오라버니가 냇가에 목욕하러 가면서 옷을 두고 갔습니다. 땀에 젖은 옷을 다시 입으면 곧불에 걸릴 것 같아 가져다 줄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내들에게 부탁하지. 어찌 혼인도 아는 아녀자가 남정네가 목욕하는 곳에 함부로 가려 하느냐? 그것 때문에 저도 고민이었습니다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부탁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마님이 고민 끝에 대청마루 밑에 해를 신고 마당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다면 같이 가자꾸나. 예? 마님께서요? 달래가 짐짓 놀란 듯 눈을 치켜뜨며 물었습니다. 너를 홀로 보낼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느냐. 내 어차피 저녁 먹은 게 소화가 잘 안 되어 걸으려 했는데 잘 됐구나. 달래는 마님의 그런 모습을 보며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하여 달래와 마님은 구보기의 옷을 주러 냇가로 향했지요. 휘영청 뜬 달이 황금빛으로 물든 논밭을 비추었습니다. 아이고, 배야. 달래는 마님과 함께 중간쯤 가다가 갑자기 신음을 내었지요. 마님이 당황해 물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저녁 먹은 것이 잘못됐나 봅니다. 배가 너무 아파요. 달래가 구보기의 옷을 마님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마님, 저 대신 옷 좀 잘 전달해 주세요. 꼭 전달해 주셔야 해요. 그리고 달래는 한 손으로는 배를, 한 손으로는 엉덩이를 가리며 반대편으로 뛰어갔습니다. 마님은 멀어지는 달래를 보며 당황을 금치 못했지요. 어떡하지? 날이 추워 이대로 돌아가면 구보기가 곧불이 들 텐데. 마님은 오도 가도 못하고 길가에 서서 고민했습니다. 그래, 옷만 주고 오는 건데 무슨 일이 있겠어? 결국 마님은 옷을 들고 구보기가 있는 냇가로 향했습니다. 부끄러움과 설렘이 섞인 감정이 마님의 마음을 야릇하게 휘감았지요. 그저 옷을 가져다 주는 건데 왜 이리 심장이 뛸까? 마님은 가슴 위에 손을 얹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냇가에 도착한 마님은 구보기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구복은 맑은 냇물 속에서 상체를 드러낸 채 머리를 젖히고 물을 끼얹고 있었습니다. 헐벗은 구보기의 모습은 평소와는 전혀 달랐지요. 마님은 시선을 돌리려 했지만 구보기의 몸매가 워낙 근사하다 보니 쉽게 눈이 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구보기 냇물 밖으로 나와 옷을 걸치려다 마님을 발견했습니다. 구보기가 깜짝 놀라 물가에서 한 걸음 물러서며 외쳤지요. 마님, 여긴 어찌? 마님은 당황한 얼굴로 손에 든 옷을 내밀었습니다. 옷을 두고 갔다기에 달래와 함께 가져다 주러 왔다가 사정이 생겨 나 혼자 왔다. 구복은 새빨개져서는 급히 옷을 받아 몸을 가렸습니다. 그렇다고 마님께서 직접 오시다니요. 옷이야 전에 입었던 것을 또 입으면 되는데. 이 날씨에 땀에 젖은 옷을 입으면 곧불이 들지 않겠니? 어려울 것도 없었고 말이다. 마님 역시 홍조 띤 얼굴을 가리려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구보기가 허겁지겁 옷을 걸쳐 입고 마님을 따랐습니다. 마님, 밤이 늦어 위험합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돌아오는 길 구복은 마님 생각으로 머리가 꽉 찼습니다. 마님이 자신의 옷을 가져다 주기 위해 직접 냇가까지 왔다는 사실이 기쁘면서도 이렇게나 자상한 마님을 속인 것에 죄책감이 들었지요. 구보기는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구복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 아이, 달래는 제 여동생입니다. 사정이 있어 그 사실을 숨겼습니다. 죄송합니다. 마님은 그 말을 듣고 당황을 금치 못했습니다. 정녕 달래 그 애가 내 여동생이란 말이냐? 예, 맞습니다. 지난날의 과오에 마님의 얼굴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달래를 질투해왔다니. 어이가 없구나. 어찌하여 나를 속였느냐? 구복은 망설이다 모든 걸 사실대로 털어놓았습니다. 두 온우이의 작당 모의를 전부 듣게 된 마님이 한숨을 내쉬며 이 말을 짚었습니다. 구복이 마님 앞에 넙죽 엎드리며 말했습니다. 마님을 속인 죄벌 받아 마땅합니다. 어떤 벌이든 내려주시면 달게 받겠습니다. 마님이 구복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방금 씻은 몸이 더러워지는 것도 개의치 않고 구복이는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점차 화가 풀리는 데다 두 온우이에게 감쪽같이 속은 게 유쾌해지기까지 했습니다. 마님은 결국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시원하게 웃는 마님을 보며 구보기가 당황해 눈을 끔뻑였습니다. 구보가 그 애의 말이 맞다. 예? 나도 너를 좋아한단 말이다. 구복은 놀라 눈을 크게 뜨고 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님께서 저를 좋아하신다고요? 어째서요? 마님은 구복의 얼빠진 표정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데 어찌 이유가 있겠느냐. 그냥 너가 좋았다. 아주 오랫동안 그랬다. 마님은 구보기를 애틋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구보가 우리는 이루어질 수 없다. 나는 과부지만 이미 시집을 온 몸, 이 집안에 들어온 이상 감히 다른 사내와 몸을 섞을 수는 없구나. 그런 것은 언감생심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가끔 이렇게 걸으면서 마님과 이야기만 나눌 수 있어도 저는 족합니다. 마님은 총각인 구보기를 놓아주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도무지 그런 구보기를 놓칠 수 없어 물었습니다. 정말 그걸로도 괜찮겠니? 예, 앞으로도 마님은 제가 평생 지켜드리겠습니다. 마님은 든든한 구보기의 말에 슬그머니 미소 지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뒤 마님과 구보기는 오랜 짐을 내려놓은 듯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달래는 그 사실을 금세 눈치챘지요. 이튿날 달래는 구보기를 불러 물었습니다. 어찌 되었어요? 어찌 되긴. 덕분에 잘 되었다. 달래는 너무 기쁜 마음에 손뼉을 치며 폴짝폴짝 뛰었습니다. 제가 마님이랑 오라버니 이루어지게 한 거예요. 그쵸? 구복은 그런 달래의 말에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전부 너 덕분이다.
온우이의 정다운 대화를 멀리서 엿듣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석천마을의 현감이었지요. 현감은 오키를 희롱하러 들렀다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는 분노에 치를 떨었습니다. 머슴 주제에 감히 내 것에 손을 대? 오키를 머슴놈에게 빼앗겼다는 생각에 현감의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렇게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지. 머슴과 붙어먹은 걸 뼈저리게 후회하게 해주지. 현감이 차가운 시선으로 두 온우이를 노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깊은 밤 마님은 흔들어 깨우는 손길에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눈앞에는 구복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머슴인 구복이가 안방까지 들어왔다는 것에 당황하기도 전 구복이가 외쳤습니다. 마님, 불이 났습니다. 빨리 나가셔야 합니다. 구복은 다급히 그녀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마님은 구복이의 부축을 받아 비틀비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말대로 집안 곳곳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시뻘건 불꽃이 마당까지 번져오고 있었고 연기가 하늘 높이 피어올랐습니다. 마님은 멍하니 불타는 집을 바라보다가 새파랗게 질려 외쳤습니다. 어떻게 아버님이 안채에 잠들어 계시는데 마님의 시아버지는 거동이 불편해 집안에서만 생활한 지 오래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저 불길을 뚫고 홀로 빠져나올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구복은 그녀의 말을 듣자마자 단호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가서 모셔오겠습니다. 구보가 안 돼. 너무 위험하다. 마님이 말렸지만 구복은 이미 불길 속으로 뛰어든 뒤였습니다. 마님은 가슴을 졸이며 기도했습니다. 천지신명이시여 부디 구보기와 아버님을 보호해 주셔요. 잠시 후 구복은 연기와 그을음에 덮인 몸으로 주인 나리를 등에 업은 채 안채에서 나왔습니다. 나리, 괜찮으십니까? 그래, 너가 아니었으면 꼼짝없이 죽을 뻔했다. 정말 고맙구나. 시아버지가 연기를 마셔 갈라진 목소리로 구복이의 손을 잡으며 연신 감사를 표했습니다. 오키는 눈물을 글썽이며 신께 감사했습니다. 구보가 정말 고맙다. 냇가에서 물을 길어다 불을 끄려 했었지만 건조한 가을철의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습니다. 천만다행히 사상자는 없었으나 추수해 둔 곡식이 전부 불에 타 겨울을 지내는 것도 걱정이었습니다. 마님은 종들의 수를 헤아리다가 당황스러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달래는 어디 있느냐? 당황한 구복이가 주위를 샅샅이 뒤졌지만 달래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달래야. 모두가 애타게 달래를 찾았으나 달래는 집이 전부 다 잿더미가 될 때까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구복이는 달래의 행방을 찾기 위해 온 마을을 헤매었습니다. 그러나 달래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지요. 그런 구복의 앞에 뜻밖의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현감이었습니다. 구복은 현감의 부하들에 의해 어두운 골목으로 끌려갔습니다. 요즘 여동생을 찾느라 참 애쓰고 있더군. 그 애를 우리가 데리고 있다면 어떨 것 같나? 그 말에 구복이는 바로 범인이 누군지 알게 되었지요. 현감의 재수 없는 낯짝에 한 대 먹이고 싶었으나 혹시나 달래가 잘못될까봐 참았습니다. 달래를 어찌하셨습니까? 현감은 느긋하게 손을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흥분하지 마라. 여동생은 무사하다. 너가 내 제안에 따른다면 곱게 보내주지. 무슨 제안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감은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키에게 가서 내 첩이 되라고 설득해라. 그러면 여동생을 털끝 하나 다치지 않게 돌려보내주마. 구복이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제가 마님께 어찌 그런 말씀을 드린단 말씀이십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현감은 조소를 머금고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너는 동생을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되겠구나. 현감이 구복이의 어깨를 힘주어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택은 내 몫이다. 너가 오키를 설득하든지 아니면 너의 여동생의 목숨을 포기하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좋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동생은 물 한 방울 마시지 못하고 있는 걸 기억해야 할 것이다. 빨리 결정하라는 뜻이었지요. 현감은 웃음을 터뜨리며 뒷짐을 지고 떠나갔습니다. 구복이 그런 현감을 노려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돌아온 구복은 마님에게 가는 대신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시간을 벌기 위해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님에게 현감의 첩이 되라 말할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서랍 안쪽을 더듬은 구복은 이내 길고 단단한 것을 발견해 쥐었지요. 보찜 안에 쌓인 그것은 다름 아닌 검이었습니다. 구복이 새카만 검집을 내려다보다 결연한 눈빛을 띠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새벽녘 구복은 어둠에 몸을 숨긴 채 현감의 집과 조금 떨어진 집의 지붕 위에서 현감의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높은 담벼락에는 유리조각과 뾰족한 돌을 박아놓아 침입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놓았고 대문 또한 몇 겹의 잠금쇠로 되어 있었지요. 게다가 포졸들과 왈패들이 현감의 집 안팎에 빼곡하게 들어서 있었는데 그 수가 좋기 30명은 넘어 보였습니다. 홀로 정면 돌파하기에는 너무 많은 숫자였지요. 힘없는 여인을 납치해놓고 자신의 안위는 철저하게 챙기는구나. 구복은 현감의 비열함에 치를 떨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좋은 생각이 났지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기 힘들다면 포졸들을 밖에 가두면 될 일이었으니까요. 현감 집의 구조를 빠짐없이 외운 구복은 지붕에서 내려와 왈패들이 삼삼오오 모여있는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왈패들은 술을 한 잔 걸치며 그날 밤의 경비를 대충 넘기려 하고 있었지요. 구복은 그들의 뒤편으로 다가가 둘의 수도를 쳐 기절시키고는 나머지 한 명의 목에 칼을 대며 물었습니다. 내 여동생은 어디 있느냐? 왈패는 몸을 덜덜 떨며 말했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그저 여기를 지키라는 명을 받았을 뿐입니다요. 왈패가 바지춤에 소변을 줄줄 지리며 말했습니다. 거짓은 아닌 듯 했지요. 구복이는 마지막 왈패의 수도를 쳐 기절시킨 뒤 저와 체격이 가장 비슷한 왈패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는 일부러 옷매무새를 흐트러뜨렸지요. 구복이는 산발한 채 다리를 절룩거리며 포졸들이 있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저기 놈이 왔소. 그 머슴 놈이 와서 내 동료들을 전부 때려 눕혔소. 머슴놈이 어찌? 이봐! 이쪽으로 와봐! 포졸들이 우르르 구복이가 가리킨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포졸들이 간 것을 확인한 구복이가 문을 단단히 걸어 잠갔습니다. 자물쇠를 모두 채우고 낮아 뒤늦게 돌아온 포졸들이 아무리 부서져라 문을 두드려도 열리지가 않았지요. 내 이놈, 우릴 속이고도 무사할 줄 아느냐? 어서 이 문을 열지 못할까? 구복이는 피 굽고는 그대로 안채를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포졸들이 대거 빠지긴 했지만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포졸들이 번쩍이는 검을 들고 구복이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내 이놈, 감히 잔꾀를 써. 구복은 한 손으로 포졸이 휘두른 검을 피하고 다른 손으로 그의 손목을 쳐 검을 떨어뜨렸습니다. 이어 빠르게 몸을 회전하며 발로 그의 가슴을 밀쳐냈지요. 다른 포졸이 창을 겨누었지만 구복은 그의 창대를 잡아 돌려 밀쳐내고는 검으로 창을 베어냈습니다. 구복이의 검술은 마치 춤을 추는 듯했습니다. 달빛 아래의 검무는 눈이 시릴 정도로 아름다웠지요. 구복이는 물 흐르듯 움직이며 포졸들을 제압해 갔습니다. 남은 포졸들을 모두 쓰러뜨린 구복이가 숨을 고르며 턱에 흐르는 땀을 닦아냈습니다. 달래야, 어디 있느냐? 구복의 외침에 광에 갇혀있던 달래가 퍼뜩 잠에서 깨어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오라버니, 저 여기 있어요. 구복은 달래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단숨에 달래가 있는 광까지 달려간 구복이 광문에 걸린 자물쇠를 발견하고 검을 휘둘러 부수었습니다. 안에서 웅크리고 있던 달래가 구복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라버니, 구복은 달래를 품에 안으며 안심시켰습니다. 괜찮다, 달래야. 이제 안전해. 그런데 너 얼굴이 왜?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겠다던 약속과는 달리 달래의 모습은 엉망이었습니다. 눈은 누군가에게 맞은 듯 부어 있었고 광대에는 푸른 멍이, 입술은 터져 있었지요. 그냥 보내주기엔 아깝다며 현감이 갑자기 저를 덮치려 하기에 그의 허벅지를 물어뜯었다가 일이 되었습니다. 달래가 당찬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구복은 그런 여동생의 모습에 가슴이 미어졌지요. 내가 미안하다. 달래야. 저는 괜찮아요, 오라버니. 저를 구하러 이렇게 와주셨잖아요. 애써 미소 짓는 달래를 본 구복은 현감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내 등 뒤에 꼭 붙어 나만 따라오거라. 그럴게요, 오라버니. 구복이는 결연한 표정으로 현감의 거처로 향했습니다. 문을 벌컥 열고 구복이 들어서자 끙끙거리며 허벅지에 천을 감고 있던 현감이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너가 어떻게 해? 분노한 구복이 현감의 앞에 다가서 말했습니다. 내 여동생을 납치하고 마님의 집을 불태운 죄값을 치러야 할 것이다. 현감은 겁에 질려하면서도 자신의 권세를 내세우며 외쳤습니다. 내 놈이 감히 나를 위협하겠다는 거냐? 나는 이 고을의 현감이다. 내게 손을 대고도 무사할 것 같으냐? 그러나 구복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현감은 얼굴을 맞고 뒤로 넘어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크악! 감히 머슴 주제에 현감을 때려? 뒷일이 무섭지도 않. 말이 끝나기도 전 다시금 현감의 고개가 돌아갔습니다. 뒷일은 내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말거라.
구복이 현감을 계속 몰아붙이고 있을 때 뜰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곧이어 나이가 지긋하게 든 한 남자가 부하들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병조 판서 날이시다. 예를 올려라. 병판의 등장에 방에 있는 모두가 놀랐습니다. 구복이와 달래 현감까지 당황을 금치 못했지요. 병판은 지금으로 치면 국방부 장관이나 마찬가지인데 어쩐 연유로 이 새벽에 시골 벽촌에 현감댁에 오게 된 걸까요? 그 상황에서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건 현감이었습니다. 병판나리, 이 머슴놈이 감히 제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저를 죽이려 했나이다. 이는 영모와 다름없는 행동입니다. 처벌해야 합니다. 현감의 말에 병판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때 달래가 나섰습니다. 아닙니다. 오라버니는 저를 구해주기 위해 그런 것입니다. 오라버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쯤 저자에게 치욕을 당하고 있었을 겁니다. 병판의 시선이 어느새 달래에게 가닿았습니다. 달래의 멍든 얼굴을 본 병판이 분노로 몸을 파들파들 떨었습니다. 그런 병판의 상태를 눈치채지 못한 현감이 뻔뻔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내깟 여종 하나 건드린 것과 머슴이 현감의 집에 쳐들어와 능멸한 죄가 같다고 생각하느냐? 이건 영모에 해당하는 중죄다. 내가 반드시 너의 3대를 모두 잡아들여 죽일 것이다. 말리기도 전 병판이 그런 현감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습니다. 현감은 그대로 몸이 붕 떠 병풍에 처박혔지요. 현감은 얼굴을 얻어맞고 영문을 모른 채 병판을 바라보았습니다. 병판나리, 어찌 저에게 3대를 멸한다고? 감히 현감 따위가 내 자식을 협박하며 3대를 운운하다니. 예, 저 머슴놈이 병판나리의 가족이라는 뜻입니까? 그렇다면 저 여종도 그렇습니다. 구복이와 달래는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병판의 자식이었습니다. 비록 서얼이긴 하나 병판은 둘의 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꼈지요. 그래서 구복이가 이 마을에 있다는 달래의 편지를 받고 슬쩍 와본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사단이 일어난 걸 알고 황급히 이쪽으로 달려온 것이었지요. 사태를 파악한 현감이 병판의 앞에 납작 엎드려 손이 발이 되도록 빌기 시작했습니다. 대감나리, 이건 오해입니다. 병판나리의 가족인 줄 알았다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병판은 현감의 변명을 단칼에 잘랐습니다. 오해? 내깟 놈이 내 자식을 납치하고 협박한 게 어찌 오해란 말이냐. 게다가 정욕의 눈머로 돌봐야 할 백성의 집에 불까지 지르다니 내 놈이야말로 3대를 멸할 중죄다. 아이고, 나리,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현감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지만 병판의 분노를 잠재우기엔 이미 늦었습니다. 병판은 부하들에게 현감을 즉시 체포하라 명했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더 이상 현감이 아니다. 모든 권세를 박탈하고 재산은 압수할 것이며 노비로 만들어 죗값을 치르게 하겠다. 병판나리, 잘못했습니다. 이건 알아. 이놈들아. 현감은 끌려가면서도 계속 애원했지만 병판은 코웃음 칠 뿐이었습니다. 병판은 구복과 달래를 차례로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구보가 달래야. 너희는 어쩌자고 이런 큰일을 벌였단 말이냐? 달래가 보낸 편지가 아니었으면 너희를 볼 기회조차 없었을지도 모른다. 병판은 어느새 아버지로 돌아와 둘을 꾸중했습니다. 구복은 병판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대감나리, 이 모든 것이 저희 부족함 때문입니다. 마님과 달래를 지키지 못해 이런 사단이 난 것이니 제게 벌을 내리셔도 달게 받겠습니다. 못난 놈. 너는 정말 못난 놈이다. 그런 병판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지요. 꾀죄죄한 둘의 모습을 보니 안쓰럽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해 병판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획 돌아섰습니다. 현감을 처벌하고 사태를 수습한 뒤 구복과 마님의 상황에 대해서도 알게 된 병판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인물이 빠지는 것도 아닌데 오키라는 과부를 모시겠다고 3년간 머슴살이하고 있는 아들을 보며 현감은 아비로서 한 가지는 해주어야겠다고 생각했지요. 병판은 오키의 시아버지를 만나 구복이를 양자로 삼고 오키와 혼인시켜줄 수 있냐 물었습니다. 승낙해준다면 평생 먹고도 남을 금은보화를 주겠노라고요. 시아버지는 병판의 말을 조용히 듣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판나리, 돈은 필요 없습니다. 불길 속에서 구복이가 저를 구했을 때부터 그는 제게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어찌 돈을 받겠습니까? 병판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혼인을 허락하는 겁니까?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인 뒤 오키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키야,
사실 나는 너가 늘 마음에 걸렸단다. 새 출발할 수 있게 떠나보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늙은이 욕심에 너를 이때까지 붙잡아 두었지. 하지만 이제는 너도 행복해져야 할 때다. 너만 괜찮다면 구복이를 아들로 삼고 너희를 혼인시키고 싶구나. 오키는 시아버지의 따뜻한 언사의 말을 잊지 못하다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입니다. 병파는 몹시 기뻐하며 집을 수복할 비용을 모두 대주었습니다. 잿더미가 되었던 집터는 눈 깜짝할 새 고래등 같은 기와집으로 재탄생했지요. 그 집에 산지 첫 번째 봄, 구복이와 오키는 조촐한 혼인식을 올렸습니다. 서로의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홀레 음식을 가까운 가족과 나누어 먹는 정도였지만 구복이도 오키도 세상에 인정받는 관계가 된 게 너무 기쁘고 행복했지요. 그날 밤 오키는 떨리는 마음으로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신랑인 구복이가 들어왔지요. 홀레복을 입은 구복이는 훤칠하고 잘생겨 오키의 가슴이 마구 뛰었습니다. 촛불에 어른거리는 아름다운 오키의 모습에 구복이 또한 얼굴이 붉어졌지요. 무겁지 않습니까? 벗는 걸 도와드리겠습니다. 구복이가 가채와 겹겹이 입은 오키의 옷가지를 벗는 걸 도와주었습니다. 묵직한 가채와 옷가지가 한 겹씩 벗겨질 때마다 방 안의 분위기는 점차 은밀해졌지요. 마침내 속옷만이 남았을 때 오키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저도 서방님의 환복을 돕겠습니다. 서방님이라는 말에 구복이가 얼굴을 벌겋게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서로 속옷만 입게 된 둘은 눈둘 곳을 모르고 있었지요. 수총각인 구복이의 수줍음을 보다 못한 오키가 먼저 과감하게 나섰습니다. 구복이의 속옷 고름을 풀며 입을 맞춘 것이지요. 생생한 입술의 감촉과 은은한 꽃향기에 구복이의 정신이 아찔하였습니다. 그대로 기절할 것만 같았으나 구복이는 정신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오키의 몸을 그대로 비단 금침 이불 위에 눕혔지요. 꺄! 오키가 놀란 듯 짧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런 오키의 위로 농밀한 입맞춤이 이어졌지요. 서투르지만 열정적인 입맞춤의 둘의 몸은 점차 달아올랐습니다. 이윽고 둘은 하나가 된 것처럼 몸을 포개었지요. 촛불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며 둘의 모습을 비췄습니다. 달콤하고 긴 밤이었습니다. 오키와 혼인한 뒤 구복은 놓아두었던 과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간 억누르고 살았던 학문에 대한 열정과 재능이 빛을 발했고 구복은 그 해가 가기 전 묵과에 급제하였지요. 무관이 된 구복은 나라를 위해 몸바쳐 일했고 안전하고 부강한 조선을 만드는 데 일조했습니다. 마흔이 되지 않아 장군이 된 구복에게는 한 가지 별명이 있었는데 사랑꾼 장군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직장에서는 부하들을 호랑이처럼 꾸짖다가도 집에 돌아와 부인과 아이들 앞에서는 바보처럼 허허실실 웃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렇게 구복과 오키는 새 아이를 낳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지조절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곧은 절개와 신념을 끝까지 지키는 것을 뜻합니다. 오키와 구복이는 서로를 좋아했으나 도리를 알고 지켰기에 더욱 단단한 인연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권선징악이라는 말도 있지요.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탐욕스러운 현감은 그 죗값을 톡톡히 치렀고 반면 서로를 아끼고 지켜준 오키와 구복이는 행복한 결말을 맞이했지요. 구복이와 오키처럼 도리를 지키고 선을 행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세상도 조금은 더 아름다워지지 않을까요? 이야기는 즐거우셨나요? 야담연가는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야담연가의 다음 이야기를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화면 중앙의 동그라미를 눌러 구독해주세요. 다음 동영상과 추천 동영상에도 흥미로운 이야기가 가득하니 즐겁게 시청해주세요. 그럼 모두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